자, 여러분, 이제 6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6강의 주제는 관계대명사와 삽입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삽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을 의미하지요. 이 관계대명사와 삽입절, 좀 어려운 이론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에서 독해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주 요인이 사실 수식부라고 그랬지요. 그 수식부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라는 거고 생각을 할 때 결국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다양한 공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계대명사의 공부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삽입절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주격관계사가 나와요. 여러분, 주격관계사 다음에는 원래 뭐가 따라와야 원칙입니까? 그렇죠. 동사가 따라와야 원칙이지요.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요, 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문장이 전개되다가 역시 주격관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사가 따라오질 않고요. 이상하게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 문장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틀리는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새로이 나오다가요, 또 그 다음에 역시 동사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 문장은 틀리는 문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주격관계사에 대한 동사는, 자, 주격관계사 다음에 동사 와야 된다 그랬죠? 이 주격관계사에 대한 동사는 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로.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있었던 누구죠? 이 새로운 주어 동사, 얘가 바로 뭐라는 거?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얘가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삽입절이 됩니다. 그럼 이 삽입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돼요. 자, 이거를 영작을 통해서 한번 이것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걸 한번 영어로 옮겨볼까요, 여러분? 자, 주어수로 뭡니까? 그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수식부한 사람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가 되겠네요. 자, 선행사까지 한번 써보세요. He is the man 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지요. 그럼 일단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와야 되겠지요. 근데 동사가 오질 않아요. 일단 말이지요. 자, 이 사람이 주어로 들어갔으니까 후입니다. 그 다음 수로가 뭐예요? 이 속에서 가지고 있다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s가 옵니다. has.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인격을 a good characte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서도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who has라는 하나의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바로 이렇게 삽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think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I think. 자,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지요. He is the man who I think has.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who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오질 않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온다는 점에서 이 문장은 틀리는 문장이다라고 속단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think 다음에 새로운 동사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럼 이 후에 대한 동사는 has로 가서 걸리는 거 맞고요. 고로 I think를 삽입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뭐 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수식부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에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가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자,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여러분? 자, 이거를 여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아예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주어수로 뭐예요? 나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수식부한 사람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인인 사람. 자, 선행사까지 써보겠습니다. I met a m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수식부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인이래요. 누가? 그 사람이 시인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 관계사 후입니다. 그 다음 이 후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얘를 삽입 처리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얘지만 후에 대한 동사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이 시인이다. is a poet 이렇게 되겠지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학 입시 본고사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I met a man. 그 다음 빈칸 I think to be a poe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빈칸을 뭘로 채울 거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좀 보실까요? 요 사람을 이 속에 집어넣고서 요 부분만 수식부 부분만 따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수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지요. I think.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인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인이다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 동사 있는데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여기서 보이니까 복문이 되겠죠. 복문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인이다. He is a poet 이렇게 되겠죠. 자, 복문이지요. 우리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뭐죠? 오형식 이론의 비밀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얘를 오형식으로 쓸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I think. 자, 접속사 that은 지워지고요. 동사 think 다음이 목적어 자리니까 얘 he가 목적어 자리 목적격 힘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 비동사는 뭐와 결합해서 to와 결합해서 목적보어 to be가 되겠죠. to be a poe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오형식 단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지금 이 후가 나온 것은요. 이 he가 결국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주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즉 he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장의 관점을 이렇게 단문으로 고쳐서 보면은 이 he가 여기에서 오형식 이론을 적용해서 목적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는 이 힘을 관계대명사 처리한다면 뭐가 됩니까? 목적격 관계사니까 whom이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whom을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I think to be a poet. I think to be a poet은 이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문장은 쌤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저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어수로 뭐예요? 그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수식부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사람을 선행사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 그 사람이 주어로 들어갔으니까 주격 관계사 후를 썼지요. 그 다음 후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s라는 동사가 따라왔는데 여기 I think라는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삽입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요 부분, 요 수식부 부분만을 따로 한번 써봅시다. 이 사람을 이 속에 집어넣고서 말이지요. 자, 그럼 이 속에서 주어 동사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지요. I think. 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복문을 이끄는 접속사 that, that절 속에 그 사람이 he, 그 다음 가지고 있다 has a good character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자, 복문이에요. 얘를 몇 형식? 5형식 단문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I think. that 지우죠? 자, 목적어 자리에 얘가 들어가지요. 힘으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 요 has는 to와 결합해서 목적보어 to have가 되지요. 그죠? to have a good character.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말이지요. 이 문장은 어떻게 본 관점이에요?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즉 he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격 관계사 who를 쓴 거지만, 만약에 얘를 오형식 관점으로 본다면 이 he가 뭐가 돼버립니까? 목적어 힘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 문장은 어떻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도? 예, 요렇게도 쓸 수 있지요. he is the man, he is the man. 그 다음 힘으로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who 대신 whom을 쓰고요. 나머지 I think to have, I think to have a good character.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삽입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생소하고요. 여기에 또 오형식이라는 어떤 단문 구조까지 적용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관계대명사 문장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 7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7강으로 건너왔습니다. 7강에서는 역시 관계사와 관련된 공부인데요. 관계대명사의 이중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제한에 대한 독해 적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이중 제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이 제한이란 말은 한마디로 그냥 수식부를 얘기합니다. 수식부.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수식부가 따라오지요. 관계사 수식부가 따라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선행사 하나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하나, 즉 1대1 대응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고요.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따라옵니다. 관계사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요. 역시 또 한 번의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어허,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때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도 당연히 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도 얘일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선행사를 두 개의 관계대명사가 이중으로 수식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이중제한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거는요. 독해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죠. 이 첫 번째 관계사를 A로 처리하고요. 두 번째 관계사를 B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 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것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A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B 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A 하는 것으로서 B 하는, 또는 A 하는 사람으로서 B 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자,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요, 첫 번째 관계사를 A, 두 번째 관계사를 B로 처리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서 마지막에 선행사를 붙여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하는 것으로서 B 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독해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s there anything you want that you have no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그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통해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Is there anything? 문장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를 확인하셔야죠. 자, you want, 당신은 원한다. 뭘 원하는지 목적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이 정도가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at you have not. have not 다음에 ha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역시 이때 that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hat과 두 번째 that 둘 다 관계대명사지요. 이 that의 선행사는 당연히 anything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고요? A가 되고요. 이 부분이 B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하는 것으로서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서 B 하는 that you have not, 당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즉, 네가 원하는 것으로서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A 하는 것으로서 B 하는 선행사, 당신이 원하는 바로서 당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There is no man. 자, 끊어지겠죠. 관계사 나옵니다. Who is a Korean 다음에 끊어지겠죠. that 다음에 doe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이때 that도 주격 관계사고요. 그리고 who 역시 주격 관계사입니다. 얘의 선행사 얘겠고요.
대세 선행사도 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분을 A로서 처리하면 되고 요 대디아를 B로서 처리하면 됩니다. 사람이니까 자, A 하는 사람으로서 B 하는 선행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there is no man, 사람은 없다. Who is a Korean, 한국인으로서 A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인으로서 B 하는 that does not love his own country,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There is nothing we imagine. 자, nothing 다음에 끊어지죠. 주어 동사 나오지요. 자, imagine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역시 that, 목적격 관계사 that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hich 또 관계사 나오네요. 자, 이때 첫 번째 수식부가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식부가 보입니다. A가 되겠고 B가 되겠죠. A 하는 것으로서 B 하는 선행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We imagine, A 하는 것으로서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서 B 하는 which we do not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서 B 하는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즉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을 상상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은 뭐 그리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렇게 나올 때 얘네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A, B 나누어서 A 하는 것으로서 B 하는 선행사, A 하는 사람으로서 B 하는 선행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8강은요 관계대명사에 관련이 된 역시 공부가 되겠는데요, 이번엔 조금 좀 부드럽고 쉬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고 하죠. 하나는 계속적 용법, 또 하나는 제한적 용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관계대명사는 제한적 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지요. 제한적 용법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계속적 용법을 다른 말로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수식부예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수식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게 돼 있지요. 선행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관계사 수식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제한적 용법은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해석, 이것이 사실은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직독직해를 할 때는 내려가면서 하는 버릇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사를 올려 붙여 해석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제한적 용법,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식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계속적 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틀이 정해져 있지요.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컴마, 즉 관계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히는 경우죠. 이때는 이 부분이 사실 수식부가 아니지요. 얘는 수식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데 비해서 얘는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가면서 직독직해를 하게 돼 있죠. 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지요. and나 또는 but이나 또는 이유의 접속사 for나 아니면 양보의 접속사 though, 이런 적당한 접속사와 그리고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지요. 이 대명사는 뭐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있지요. 그 선행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아마 과거에 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일반 용법과 특별 용법, 사실은 이 특별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건 다 일반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일반 용법,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히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and, but 또는 for 또는 though 이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내려가면서 해석하라. 즉 수식부가 아니다라고 그랬지. 얘는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왜죠?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for 그 다음 후의 선행사가 힘이니까 이 힘을 대명사 he로 받아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 컴마 후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서 계속적 용법이 바로 일반 용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반 용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별 용법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기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일단 좀 편의상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우리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쓴다. 다시 얘기해서 컴마 플러스 관계사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쓸 때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관계사가 정해져 있지요. 후, 컴마 후 가능하지요. 컴마 휘치 가능하지요. 그러나 컴마 that 또는 컴마 what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that과 what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컴마 that, 컴마 what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즉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o와 which에 국한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별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우리 이 컴마 which 얘가 바로 특별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which의 선행사는 언제 뭐일 때 쓰는 겁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쓰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에서의 which는요 선행사로 사물과 동물을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뭘 더 쓸 수가 있냐면 절, 구, 통을 선행사로 가질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계속적 용법의 which일 때만 그렇습니다. 제한적 용법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에서의 which예요. 이때는 선행사로 사물, 동물 외에도요 절구통이 될 수가 절구통이 선행사가 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이라는 게 뭐예요?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춘 문장이 절이죠. 즉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의 어순은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인 어구들을 구라고 하죠. 그 구가 또 컴마 which의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통이란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절구통 그랬지만 요 A를 얘기합니다. A가 뭐죠?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선행사가 명사가 아닌 형용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대요. 어디에서? 컴마 which에서. 다시 계속적 용법에 일반적인 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컴마 플러스 관계사 그거를 and, but 또는 for, though 이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내려가면서 해석한다는 일반적인 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의 특별 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컴마 which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컴마 which에서는 그 which의 선행사가 사물과 동물 외에도 절구, 형용사를 선행사로 가질 수 있다는 게 특별용법입니다. 자, 직접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He says he saw me there. 그는 자기가 나를 거기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컴마 which is a lie.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which의 선행사는 뭘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 자식은 자기가 나를 거기서 보았다고 말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래. 그것이 뭐야 그러면? 그가 나를 거기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 즉 앞문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which가 되는 거죠. 즉 절이 선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She was proud. 그녀는 거만했다. which he never was 다음에 보호가 없죠. 그 보호가 which로 들어간 거고요. 그럼 앞문장에서의 보호가 뭐였어요? proud, 거만한 이런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which의 선행사가 된 겁니다. 뭐라고요? 요 형용사가 선행사가 된 거. 그래서 다시 그녀는 거만했다.
컴마 which he never was. 그런데 그는 never was proud. proud가 which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거만하질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행사가 형용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they tried to catch the fish.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컴마 which. 그런데 그 which는 found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였다. 뭐가 불가능하게 보인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to catch the fish.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다? 불가능하게 보였다죠. 그러니까 이제 which의 선행사는 to 부정사 구가 선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컴마 which는요 선행사로서 사물, 동물 외에도 절, 구,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 구, 형용사가 컴마 which의 선행사가 된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특별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독해할 때요, 우리가 이 일반용법, 계속적용법에 대한 그 일반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특별용법에 대한 거는 주의해서 독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여기에 관련된 독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일반 용법과 그리고 특별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독해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교재에서 같이 보실 부분이 첫 번째 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타난 관계사의 기능을 설명하라고 돼 있지요. 같이 보십시다. His father, who가 있습니다. had been a great general of the armies of Athens, 가 있고요. died, 다음 끊으세요. when the boy was very young and left his money in the care of some bad man, who spent it.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2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첫 번째 who, his father, who가 있고요. 마지막 줄에 또 who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둘 다 계속적용법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자, 칠판을 좀 보실까요? 자, his father, 컴마가 있고요. 그래서 who가 나와서 계속적용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who가 끝나는 부분에 또 컴마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요, 이럴 때는 얘를 계속적용법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뭡니까? 사실은 컴마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무슨 얘기냐? 컴마가 없어도 되는데 왜 찍어놨냐? 이거는 작가의 어떤 그 친절함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컴마가 없으면은 일단 우리는 얘를 제한적 용법, 즉 한정적 용법으로서 수식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군대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의 아버지, 이렇게 제한적 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부다라고 하는 걸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부 양쪽에 컴마를 찍어줄 수가 있어요. 안 찍어줘도 되지만 편의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컴마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 계속적 용법으로 보지 말란 얘기죠. 이럴 때는 얘네들은 제한적 용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His father, 그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어요? Who had been a great general, 장군이지요. Of the armies of Athens,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테네 군대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died, 죽었대요. 언제? When the boy was very young.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매우 어렸을 때 죽었답니다. 그리고 left his money, and 다음에 left, 병렬 구조에 의해서 and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앞에 died 대신에 걸린 걸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left his money, 즉 아버지의 돈을 in the care of some bad man, 어떤 나쁜 사람들의 케어, 돌봄이죠. 돌봄 속에다가 left, 내버려뒀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소년이 매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그 아버지의 유산을 어떤 나쁜 사람들이 돌보게 했다는 얘기지요. who spent it. 그런데 그 자식들이 spent it. 그것을 써버렸대요. 마지막에 who spent it. 얘는 계속적용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겠지요. 자, 접속사 뭐가 좋아요? and 이 정도 괜찮겠죠? 그리고 후의 선행사는 그 앞에 some bad man을 받은 대의로 대명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산을 어떤 나쁜 사람들이 돌보게 했대요. who. 그런데 그들이
and they.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일반적 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는 and 플러스, 즉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지기 때문에 일반 용법으로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서의 특별 용법은요, 컴마 후에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컴마 which에만 적용이 됩니다. which일 때만 절, 구, 그리고 통, 즉 형용사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바로 특별용법이에요. 컴마 which에만 적용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자, 저쪽으로 가서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좀 이따가 여러분 그 독해 예문 속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걸 제가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그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성직자는요, 우리 신부님들을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신부님들이 착용하는 특유의 어떤 성직자복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성직자가요, 아주 성직자복을 입기를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냐면은 자기가 성직자복을 입고 있으면 일반 평신도들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형적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평신도들과 구별되는 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성직자복을 입기를 꺼려했던 그런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뭐 그런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신부님의 그러한 인터뷰 내용, 즉 나는 내 동료들, 즉 내 신도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 그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릴 때요, 실수로 컴마 하나가 찍혀버렸답니다. 그 컴마가 어디에 찍혔을까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됐을까요? 이것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문장을 하나 썼죠. I will wear no clothes.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Which will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 man. 여러분, distinguish A from B 하면 뭐예요? A와 B를 구별하다, 구별짓다 이런 동사지요. 자, 그래서 이 성직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때 which 앞에 컴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이라뇨? 아니죠. 제한적 용법, 즉 수식부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을 수식부 처리해서 이렇게 올려 붙여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해석해봐요.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어떤 옷? 나와 내 동료들, 여기서는 신도들을 얘기하겠죠.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짓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거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요, 이게 신문 기사가 돼갖고 이제 인쇄가 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컴마가 찍혔대요. 그 컴마가 어디에 찍혔냐면 여기에 찍혀버렸답니다. 그럼 여러분, 제한적 용법이었던 which가 갑자기 뭘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럼 어떤 뜻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볼까요? 이건 내려가면서 해석해야죠. 그죠? 자,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지을 것이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which의 선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지을 거래요. 그럼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뭐예요? 뭐가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지을 거란 얘기입니까?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의 which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 절이 선행사가 되는 우리 특별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뜻이 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즉, 빨가벗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죠.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지을 것이다. 당연히 구별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옷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다니면, 딸랑딸랑한 거리면서 다니면 그것이 결국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컴마가 하나 찍힘으로 해서요, 이 신부님은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죠. 정말로 옷을 입지 않고 다녀서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짓겠다라는 그런 미친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나는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짓는 그러한 성직자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제한적 용법일 땐 그렇게 됐는데 실수로 컴마가 찍히면서 계속적 용법으로 둔갑이 되면서 전혀 이상한 뜻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고 없고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독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There is a story
of a clergyman 끊습니다. 자, clergyman 성직자지요. 성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예요? Who 다음에 컴마가 보이네요. Preferring not to wear the usual clerical dress. clerical이라는 말은요, 성직자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clerical dress, 성직자복을 얘기합니다. prefer not to, prefer,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prefer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기를 좋아하다지요. 자, 성직자복을 입지 않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직자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성직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I will wear no clothes.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Which will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 men.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짓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성직자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which 앞에 컴마가 없으니까 제한적 용법으로 제가 처리한 거지요. But 그러나 when his remark was reported, remark, 언급,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s,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A, 컴마 하나가 was put in, 찍혔대요. By mistake, 실수로 찍혔대요. 그래서 and the sentence then read, 그래서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혀진답니다. read라는 동사가요, 목적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뭐뭐라고 읽혀지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I will wear no clothes. 나는 어떠한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컴마 which, 여기에 컴마가 찍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즉 빨가벗고 다님으로써 will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 men. 나와 내 신도들을 구별지을 것이다. 이렇게 읽혀졌답니다. 자,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일반 용법, 특별 용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독해를 보겠습니다.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to own, 끊습니다. He has been in the wrong. 컴마 which 주목하세요. is but saying in other words that 앞에 끊고 he is wiser today 끊고 than he was yesterday. 다시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to own. own이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to 부정사로 쓰여 있으니까요. own이 동사로 쓰이면은요, 이건 confess, 고백하다의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 has been in the wrong. be in the wrong. 잘못하다, 잘못되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ashamed 부끄러워하다니까 사람은 never be ashamed.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는 것을? to own, 고백하는 것을. 뭘 고백하는 거지요? He has been in the wrong.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컴마 which. 그럼 여러분 그 which다 하면 어떤 얘기가 오겠어요? 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계속적용법의 which라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which is but saying. 이때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only, 단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은 단지 saying,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대디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He is wiser today. 그가 현재 더 현명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Than he was yesterday. 과거보다는, 즉 현재 더 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컴마 which, 이 which의 선행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뭘까요? 여러분, which가 과거보다 현재 더 현명해진 것을 뜻하는 거래요. 그럼 그 which가 뭐겠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해서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to own he has been in the wrong.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라는 to 부정사 구가 선행사가 된 특별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컴마 which. 왜냐하면 그것은, 즉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과거보다 현재 더 현명해진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거기에 대한 일반 용법과 특별 용법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